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인수에 제시한 입찰가는 앞서 FTX US가 제시했던 14.2억 달러보다 4억 달러 낮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원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합니다. 코인원의 개인 회원은 누구나 0.01 이더리움 단위로 최대 32 이더리움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자가 이더리움 보유자가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서 자동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셀프 커스터디 월렛은 이더리움 보유자가 인터넷 접속 없이도 자동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입니다. 미국 민주당 당원과 캠페인 위원회 구성원들이 FTX 기부금과 관련해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FTX는 최근 18개월간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암호화폐 지갑 내 자산을 목적과 상관없이 정부가 모두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150개 블랙리스트 지갑 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10월 1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이 총 30%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같이 전하며 내년 불황은 전 세계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실질 GDP가 고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떨어졌고 약 4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을 6%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US가 지난 7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 US는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입찰 경쟁에서 10.2억 달러의 입찰가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요. 보이저 디지털은 바이낸스 US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오는 1월 5일 개최되는 법원 심리에서 법원의 승인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US 측은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 입찰은 고객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며 인수 거래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바이낸스 US에서 자신의 보유 자산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가 이번 인수에 제시한 입찰가는 FTX US가 FTX 파산 전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경매 입찰가로 제시했던 14.2억 달러보다 4억 달러 낮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합니다. 스테이킹은 보유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위임해 운영 검증 작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한 리워드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서비스인데요. 코인원에 따르면 개인 회원 누구나 0.01 이더리움 단위로 최대 32 이더리움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모집을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테이킹 기간은 재단 정책에 따라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인원 관계자는 플러스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한 이더리움은 위임 신청 후 이더리움 재단의 상하이 업데이트를 통한 리워드 분배 완료 시까지 위임 해제 및 입출금, 매수,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가 이더리움 보유자가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서 자동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자가 올해 초 주최한 사내 해커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더리움 보유자는 인터넷 접속 없이도 청구서 지불 등의 자동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비자는 해당 서비스에 JK 롤업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스타크넷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자는 우리는 현재 지불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당원과 캠페인 위원회 구성원들이 FTX 기부금과 관련해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남부지방검사실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다른 2명의 전직 FTX 임원의 불법 선거 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검찰청은 민주당 공식 선거운동사무소와 하킴 제프리 하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의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이메일을 FTX 임원들로부터 받은 기부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FTX는 최근 18개월간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상당 부분 민주당 정치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해당 사건을 몇 년 만에 가장 큰 선거 자금 스캔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번 법무부의 조사는 정치적 수혜자들에게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샘 뱅크먼프리드와 전직 FTX 임원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암호화폐 지갑 내 자산을 목적과 상관없이 정부가 모두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재판부는 테러 자금을 지원한 암호화폐 지갑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압수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암호화폐로 테러를 지원했더라도 직접적인 자산 외에는 압수할 수 없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현지 정부가 지정한 150개 블랙리스트 지갑 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이스라엘 정부가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집권 이슬람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된 자금 75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는데요. 또한 최근 판결에 따라 33,500달러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전문기관 자산운용사 판테라 캐피털이 10월 1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업비트, 비트스탬프 등 역내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이 총 30%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12월 규제 준수 거래소 시장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10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점유율을 가져갔는데요. 또한 크라켄은 17%포인트로 10월 대비는 9%포인트 상승, 업비트는 8%포인트, 비트스탬프는 2%포인트 상승한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 US와 FTX US 등 역외 규제 준수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을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에 대해 판테라 캐피털은 역내 규제 준수 거래소를 선호하는 시장 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3.27%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난이도는 35.36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음 난이도 조정은 14일 뒤로 약 0.03%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